예,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이제 국공채 매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는 지금 그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이제 침체내지는 둔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채권 매매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채권 매매가 쉬운 거냐? 절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권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안전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은 없을까,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급공채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2022년도 9월 10날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국공채 중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말할 겁니다. 국민주택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채권 매매가 어려운 것은, 채권도 역시 주시장과 똑같이 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 가격이 이렇게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일매일 바뀌는데, 에, 그 시장은 이제 그 금리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바뀌겠죠. 금리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바뀌지만 또 거기 더 나가서 그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채권을 사놓고 가만히 놔두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 이제 예를 들면 뛰어든다고 쳤을 때, 이걸 매일 보고 있어야 돼요. 매일 보고 있어야 되고, 향후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련된 지식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됐을 때 이제 채권 매매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주식보다는 채권이 좋지 않겠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채권 매매를 뛰어들었을 때 과연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느냐? 그거 저는 그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좀 쉬우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이 채권 시장에서도 이게 공모주 투자와 비슷한 그 컨셉인 시장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마 이 컨셉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장이 이렇게 오픈된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좀 이해를 안 되시면 나중에 뭐 질문을 좀 해주시거나 그러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셔서 이 시장만큼은 확실히 좀 알고 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신고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 시장 가격. 음. 국민주택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얘기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당연히 국가가 발행하는 국공채죠. 국공채.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 시장에서는 특이한 어떤 제도가 있어요. 특이한 제도가 뭐냐면 신고시장 가격으로 종가가 결정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가에 그 형성된 신고시장 가격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이만큼 매매 차익이 나는데, 왜 그럼 이 매매 차익이 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면 공모주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공모주 투자라는 게 뭐예요? 그 주식의 어떤 그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 그 주식의 가치는 한 뭐 만 원 정도 돼. 물론 이제 가치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만 원 정도 돼 했을 때 공모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통 그 가치의 20% 정도는 할인한 가격으로 공모가격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여러 일반 사람들한테서 자금을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자금을 뭐라 표현할까요? 자금 빌린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해줘야 돼요. 싸게 할인해서 해줘야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공모주 투자에서. 그래서 공모주 투자를 배정받으면 그 다음날 상장됐을 때 팔았을 때 바로 앉아서 수익을 먹더라. 이제 그게 경험적으로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공모주 투자에 사람들이 물렸죠. 사람들이 물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공모주를 배정 비율이 이제 점점 높아져서, 예를 들면 인기 있는 종목은 뭐 1000대 1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더라도 받는 것은 뭐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든가. 이렇게 공모주 시장이잖아요. 이런 공모주 시장과 비슷한 것이 이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채권 시장에서도
이 국공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택 채권을 잘 소화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약간 허용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 허용해 준 부분이 뭐냐면은, 자, 증권사 니네들이 이 국민주택 채권을 이제 예를 들면 뭐 매수를 하려면 얼마 정도면은 매수가 가능하겠느냐, 좀 그 가격을 써내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국민주택 채권은 이 정도 가격이면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써내는 거예요. 가격을 써내면 그 가격을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상위 10%, 하위 20%는 제하고 그걸 평균을 내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그 평균한 내역을 신고시장 가격이라 해서 공표를 해요. 공표를 하는데 그 공표를 하는 것이 그 다음날 종가로 결정된다는 아주 특이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이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이거 할 때는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이 시장이 어떻게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냐 하면은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그 10년 전에도 이 업무를 했어요. 이 업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억 이상 VIP 고객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업무 자체 성격이 일반인들이 들어봤자 별로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10억 이상 고객들만 대상을 2014년에 했었습니다. 그게 점점 직원들 사이에서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이 시장을 아는 것도 같은 증권사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배웠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매매하며 어떤 스킴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냐? 쫓아다니면서 배웠거든요. 저도 쫓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확실히 이렇게 먹는 거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 고객 중에서 10억 이상 고객만 딱 접근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때 상당히 수익을 많이 거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 많이 퍼졌어요.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고객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고객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은 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 받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최근에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다시 이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다시 받겠다. 근데 다시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과거 2014년이나 그때처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이제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 랩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소액 채권이거든요. 소액 채권 랩이라는 형태로 지금 다시 받기 시작하고 있고 1인당 뭐 1,000만 원 한대까지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걸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꼭 이 얘기하라고 하는 투자자 유형 고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고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투자 수익 및 정보의 오류 등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적 의견일 뿐 제가 소속한 직장 의견과도 무관합니다. 투자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거 수익률은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간단한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라든가 투자 설명서를 꼭 받아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 제가 2014년 이전에 10억 이상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PT 자료가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보니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 좀 이해가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2014년 이후에 저희 회사의 어떤 지점에서 만들어 놓은 또 그 PT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최근에 제가 작성한 좀 약간 수정하는 것을 좀 다시 말씀드린 식으로 이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10년 전에 만들어내는 그 PT 자료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컴퓨터에 있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VIP국의 공채 매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어떠한 것을 그때부터 담았냐면은, 자, 이 소액채권 매매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게, 매매 체결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냐? 전일 신고 시장 수익률로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체결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매매를 할 때 5천만 원 이하 단위로 거래가 일어납니다. 고 이제 그 소액적인 매매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냐? 이것은 국공채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이 국공채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용 리스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서 CP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여보험이에요. 기여보험인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단기 사채로 해서 전단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그때는 이제 CP라는 말로 이제 그 고객들하고 그 거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확정금리를 원하시는 좀 VIP 고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CP 물건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CP 물건에서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국공채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높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때 전자단기 사채 지금으로 말하면 전자단기 사채, 그 당시에는 CP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시했던 금리가 연 9.8에서 13.4%를 제가 제시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이제 CP가 그 제 판단에는 뭐 한 5% 정도는 갖지 않았을까 싶는데, 그보다 또 훨씬 수익을 높게 제시를 했고, 안정성이 높다 하니까, 이제 그 논리를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 VIP 고객들이 이걸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체결률이 굉장히 높질 않아요. 그래서 4%에서 6% 정도밖에 체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10억을 내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체결된 것은 4천에서 5천만 원밖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냐? CME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4천만 원, 6천만 원이 확실하게 수익을 내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팔아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그래서 CMA 이자는 꼬박꼬박 쌓였고 그와 별도로 이 국민주택채권에서 생기는 매매 차익을 매일매일 쌓아갔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공모주 투자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공모주 투자도 내가 10억을 넣었다 해가지고 내가 배정받는 것은 얼마 배정받아요? 굉장히 적게 받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크게 넣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적어요. 적어. 그렇지만 확실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건당 5천만 원으로밖에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주문 건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10억 이상 고객을 한번 제가 그 관리해 드리려면 하루에 20번을 주문을 넣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영업점 직원들이 다 이렇게 자기 개인 고객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본사에서 어떤 한 직원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다 이제 하면서 그 랩이라는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랩이라는 형태로 이제는 개선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5월 18일 날 신고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이거 보이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럼 신고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고시가 돼요. 고시가 되면은 국민주택 일정 당월분 보세요. 가물을 보면은 신고시장 수익률이 여기 얼마나 나왔어요? 가격이 9,015원으로 나왔죠. 자, 기억해 주세요. 그 5월 18일 날 신고시장 가격이 9,015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날 5월 19일 날 종가가 됩니다. 특이한 시장이죠. 특이한 시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거꾸로 다시 됩니다. 신고시장 제도라는 게 있다. 신고시장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 고시되냐? 16시 40분 이후에 고시된다. 16시 40분 이후에 그러니까 뭐 주시장으로 말하면 장이 이미 끝난 다음이 되겠죠. 근데 이 고시된 게 어떤 거다? 그 다음날 종가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종가가 되더라. 자, 그런데 이게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인된 가격으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시가거든요. 시가를 보면은 그 다음날 종가 5월 19일 날 9,015원에 샀어요. 이 가격 어떻게 내가 알고 있어요. 왜? 9월 14일 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흐름을 봤더니 이거보다 훨씬 높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할인된 가격으로 나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5월 20날 시작하는 가격, 시가에 그냥 팔아버려도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존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흐름을 보시면, 자, 여기 종가 9,015원에 사서, 그 다음에 시가 9,114원에 팔고, 종가 9,021원에 사서, 그 다음날 시가 9,108원에 팔고,
종가 9,013원에 사서 그 다음날 9,150원에 팝니다.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배정이 작더라. 아까 말씀드려. 그리고 노가다 작업이더라. 이런 단점은 있다. 그렇지만은 수익을 꾸준히 확정적으로 내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은 이제 뭐 운용 수익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뭐 채권도 똑같이 주식처럼 매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라는 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빠져나가고 실제 순수 수익률은 이렇게 해서 이게 꾸준히 매일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쌓여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지니까 12.48%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12.48%가. 국민주택 채권 매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좀 환산을 해보니까 이건 뭐 가격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시장 가격이 변한다는 걸 말씀드린 게, 이렇게 채권 매매가 쉽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권의 가격도 이렇게 변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그냥 개인들이 채권 시장에 뛰어들면 그냥 돈 번다?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한다서. 아까 말씀드린 요걸 좀 이렇게 환산을 해본 거예요. 채권 매매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봤더니 12.49%를 매매 차익으로 얻었더라. 근데 그게 체결이 4%밖에 안 됐더라. 내가 10억을 넣으면 4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근데 그걸 이제 비중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CMA이자, 그때 당시 CMA이자가 이제 2.75%였는가 봐요. 그러면은 이게 1년에 2.75%니까 12달 나누기를 12달 해보자. 그러면 월간으로는 0.23%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0.73%를 벌어가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월간 0.73%를 벌으니까 연간으로 보니까 8.75%를 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체결률이 조금 높아지면, 체결률이 4%에서 체결률이 6%로 높아지면 세전 환산율이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 연 13.4%로 올라가더라. 이 논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신용을 못 썼습니다. 레버리지를 못 썼어요. 그냥 15억만 가지고 그냥 했었어요. 15억만 가지고도 뭐 세후 환산이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제 VIP 고객이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소액채권 랩이라는 걸 형태로 해서 이제 1인당 1,0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서는 저희 회사가 레버리지를 씁니다. 5배까지 써요. 5배까지 쓴다는 얘기는 이 체결률을 높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체결률을 상당히 높여버려요. 그러면은 투자하는 금액이 내가 1,0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문을 낼 때는 5천만 원이 주문이 들어간다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5천만 원에 예를 들면 4% 정도가 배정을 받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공모주 투자를 할 때 아마 코스닥 벤처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이 컨셉을 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는데, 공모주를 많이 배정 받아야 되잖아요. 왜 공모주를 배정 받으면은 바로 수익이 난다는 것은 뭐 통계적으로 이제 거의 입증이 됐으니까. 그러면 공모주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느냐, 많이 못 받느냐, 그거에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운용사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예를 들면은 그 벤처 쪽에 뭐 투자를 하게 되면, 벤처 쪽에 투자 주면 공모주 배정을 더 많이 주겠다, 30%를 주겠다, 15%를 더 주겠다. 이제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그래서 운용사들이 그 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서 전체 자산 중에 몇 프로 정도는 코스닥의 벤처 쪽에다 투자를 하자.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자. 물론 이제 그때 투자할 때 꼭 주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걸 투자를 하는 게 짧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법이 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공모주 배정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훨씬. 개인들이 받는 거는 뭐 게임도 안 되게 많이 받아요. 몇백 배를 받아요. 몇백 배.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사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펀드 오브 펀드라는 개념도 나오고 하여튼 막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배정을 많이 받아서 이제 공모주 쪽에서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이제 그게 이제 공모주 펀드의 컨셉이에요. 자, 이 컨셉이 여기다가 어떻게 되면 적용된 거예요. 체결이 많이 되도록 어떻게 된다?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신용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이제 내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까지는 제가 이제 제 그 VIP 고객들한테 제시했던 제안서를 제가 보내줬습니다. 10년 이전 걸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2014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저희
어떤 지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지점에 어떤 직원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제 PC에 남아있길래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시장을 활용한 어떤 매매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컨셉을 조금 이제 조금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국민주택 일종 채권이라는 게 뭐냐? 무효임이라고 거의 표시됐다는 얘기는 이게 국가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67조에 관해서 발행한 채권인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당일 종가 매수해서 이게 시가 매도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국민주택 일종 채권의 그 당월물 전월물은 소액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신고시장 가격제도를 이용한다.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신고시장 가격제도에서. 소액채권 시장은 9시부터 2시 40분까지 이제 주식처럼 막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게 막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변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경쟁매매로 얘는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2시 40분에서 3시까지 매매는,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3시에 끝났었어요. 지금은 이제 3시 반이지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종가를 의미한 거예요. 종가매매. 종가매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 40분에서 3시까지 매매는 신고시장 가격에 의한 단일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시장이 종가 매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3시 반 이전에서 10분 동안에는 딱 이제 막히면서 단일 가격으로 거래되잖아요. 그때 당 형성된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컨셉인 거예요. 막 중간에는 수요 공급에서 막 거래가 되는데 2시 40분에서 3시까지 그는 뭐에 의해서 거래된다? 신고시장 가격에서 거래된다. 근데 이 신고시장 가격이 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한다면 종가매수는 신고가였는데 신고가가 있는데 신고시장 가격입니다. 신고시장 이제 주식의 신고가하고 좀 헷갈릴까봐 제가 다시 정정해 드렸는데 신고시장 가격에서 매수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일 할인된 신고시장 가격이다 이런 할인됐다는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체결되는 것은 보통 몇 프로 정도 체결되냐? 예전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1에서 3% 정도 체결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 친구는 그때 당시 이제 3% 정도 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체결되지 않는 돈은 어떡하냐? 공모주 투자랑 똑같아요. CMA 그냥 돈이 돌아요. CMA 돈이 돌듯이 이것도 체결되지 않는 돈은 그냥 CMA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길 매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장중 시세에 따라서 매도하라 표현됐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채권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으면 아침 시작하자마자 가격에 팔 필요 없죠. 지켜보면서 점심 때 파는 게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점심 때 파는 게 낫겠죠. 그걸 이제 해줬던 거예요. 증권사 직원들이. 계속 시장 가격을 보면서 오늘은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침에 팔지 말고 좀 기다리다가 점심때나 오후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게 고객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변동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시초가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준 건 똑같아요. 신고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국민주택 일종 당월분이 나오는 거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가격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움직이면 그 가격에 팔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 화면이 주식처럼 똑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이렇게 해봤더니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연 환산 수익률이 5.6%, 5.6%, 4.7%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이제 어떤 지점에서 직원이 이제 자기 고객들한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했던 것이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은 은행 예금보다도 상당히 수익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나 채권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어떤 상품입니다. 하고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거의 무위험 자산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결되는 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CMA이기 때문에 괜찮고 또 우리가 들어가는 대상 자체도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좋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14년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계속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막 고객수가 늘어났어요. 고객수가 이제 막 늘어나니까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어떻게 뭐랄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딱 막았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게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래서 뭐 제 고객들도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들 가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계좌가 계속 남아 있는데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고 저기 뭐야 주시장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막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변동성이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수익이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가지고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은행 정기예금처럼 그냥 믿고 딱 맡겨놓고 신경도 안 쓰고 가만히 있더니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뭐 저번에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한 35% 수익 났더라고요. 1,000만 원 넣은 게 350만 원 정도 붙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014년 이전에 이제 제 VIP 고객을 대상으로 PT자를 보여드렸고 2014년 이후에는 또 이제 어떤 지점의 저희 이제 직원이 만들어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PT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옛날 그 자리를 좀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품이 허용이 안 되고 제한되어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저희 회사가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뭐 무한정 허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느 정도의 그 캐파가 차면 다시 아마 문을 닫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저희들 이제 금융상품은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뭐 무한정 그냥 뭐 정기예금처럼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증권사의 금융상품은 어떤 그 한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결정을 빨리 하셔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증권사의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것처럼 이제 가격이 뭐 종가에 사가지고 시가에 사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런 컨셉이다 이제 그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그 랩이라는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소액채권 랩이라는 건데 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 이제 본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본사가 운영하는데 뭐 이름은 유진 챔피언 이렇게 붙였는데 이건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레비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제 그 특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투자 등급은 여기 뭐 5등급을 가지고 초저유형입니다. 초저유형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은 이제 안정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소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이상을 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딱 적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뭐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고, 운영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주택 일종 채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고 시장가 매매를 통해서 시장금리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막 수수료가 나가요. 저 랩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는데 연 1%, 그러니까 1년에 한 1% 정도 나가는데 매월 첫 영업일에 이제 뭐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과수수료라는 게 또 있어요. 성과수수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콜금리 2배 이상 만약에 수익을 내면은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 한 50% 정도도 이제 전산에서 빠져나가는데 뭐 이건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는 신경을 거의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주금도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금도 자유롭고 최소 금액 이상만 유지를 하면은 잠깐 돈을 빼서 다른 데 썼다가 다시 여기다 돈을 집어넣는 계좌는 해지하지 마시고 다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도 해지에 대한 수수료 없다. 뭐 이런 정도 요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소액채권 랩은 뭐냐면 국민주택채권을 매매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채권 매매 차익들은 비과세되는 거니까 종합과세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다 CME 이자가 CME 이자도 있고 신고시장 가격제도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신고시장 가격제도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현재 시장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게 종가가 되더라.
그런 특성이 있더라. 이제 그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매매하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고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제 주문을 열 때 이게 이제 체결률이 굉장히 그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체결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증거금 20% 제도를 통해서 5배 레버리지 주문한다.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 신용을 쓴다는 뜻이에요. 신용을 쓴다는 뜻인데 이제 이 신용이 뭐 계속 가면은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그냥 하루짜리잖아요. 하루짜리. 하루짜리. 하루 쓰고 끝. 그러니까 주문 낼 때만 딱 쓰는 거예요. 주문 낼 때만. 주문 낼 때만 딱 그냥 5배 주문을 한번 내고 뭐 주문 체결됐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없고.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대적으로 높은, 뭐 타사 대비 절대적으로 높은 고객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4% 이상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높은 수익성, 안정성, 자유로운 지급, 어떤 이 상품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액채권 최근 내 성과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게 뭐 산해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보여드려도 상관없지 않아요. 왜냐면 뭐 수익이 몇 프로 난다는 걸 알아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보여줘도 뭐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최근 뭐 저번 달 기준으로 나온 게 8월 말 기준으로 나온 그 자료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나온 자료인데 과거 1년 동안 봤더니 6.36% 났더라. 그 이제 저희 고객이 벌써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 넘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712억이네요.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년의 수익률이 6.36%, 6개월 동안 보면 7.24%, 이렇게 쭉쭉 해서 3개월에 8. 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수익률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당월에, 이게 당월이 하면 8월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당월에 12.54% 수익 냈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거고, 뭐, 그동안은 이제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근데 이게 이제 1인당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참,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그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팁을 드리면 실제 현황은 가족들 명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가족관계 증명을 갖고 오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은 다 군인이 가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명의를 활용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하면은 뭐 요즘에 이제 1인 가족이 보통 4명이잖아요. 근데 4명이니까 1년 4천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입을 합니다. 다 그렇게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실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뭐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 신분증, 그리고 뭐 목도장 하나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걸로 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뭐 부모님까지 명의를 활용한다면 뭐 1년 6천만 원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 실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4천에서 6천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4천만 원만 한다 하더라도 이 4천만 원 정도를 내 재산 중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요런 쪽에 안정적인 쪽이면서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는 이런 뭐 남들은 잘 모르는 이쪽 시장을 이용해서 그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4천만 원 정도를 이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것은 그 나머지 부분을 뭐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공격적으로 하시든 좀 뭐 보수적으로 하시든 뭐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저기 3프로 TV라든가 또는 뭐 저기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이 사람들 쓴 주식 얘기만 해요. 주식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 그건 조금 제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분들 얘기가 도움이 돼요. 그분들 얘기가 도움이 되지만 시장이 하락기간,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하락기간은 내가 내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답이 아닌데 다른 대안을 그 친구들은 대시를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제가 계속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국공채를 활용한 이 수익채권은 상당히 뛰어난 상품이다. 이제 안정적인으로 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